삼겹살 가격보다 싼 소고기가 유행을 하고, 이제는 소고기보다 이제 프리미엄 돼지고기다 이런 게 또 유행하고, 돼지의 어느 부위, 소의 어느 부위, 계속 부위별로다가 그 시세 차이가 계속 변하니까 계속 싼 것들로 인한 계속 아이템들은 나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샴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마다 핫하게 뜨는 고기 프랜차이즈의 비밀이라고 적었습니다. 고기 프랜차이즈 어떤 거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창필지기 당신이 봤을 때 좀 어떠세요? 이런 제가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습관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 창필지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프랜차이즈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패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왔는지. 이걸 알아야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을 폄하한다거나 그게 아니죠. 그 사람도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가맹점주도 사업이라면 알고는 있어야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기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조용히 고기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요즘 그쪽 부위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질에 따라서, 근데 여지없이 그 부위의 고기들이 싸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싸도 엄청 싸요, 원가가.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싼 부위를 이용해서 가성비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브랜드를 만들 때 일단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소비자 가격하고 그 생산 원가하고의 갭이 큰 거를 골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가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가성비인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다 가격 책정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공급 단가는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국룰 있잖아요. 공급 단가는 40%다. 40% 받는 거니까 결국에 받는 가격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든 비슷한 건데, 그 갭이 크니까 본사는 수익이 커지죠. 그래서 1인분만 팔아도 그때 본사 수익이 또 장난이 아니죠. 그건 사업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생각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소갈비 이쪽 몇 군데가 생겨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나 포털에서 막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제가 봐도 야, 이건 할 수밖에 없다. 소갈비를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줄을 서는구나. 대박을 진짜 항상 창출해내는 브랜드고, 초보 창업자들은 진짜 좋아하고 나부터도 하고 싶더라고요. 초보라면 반드시 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우선 본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아이템을 정한다.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가 흔하지 않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년 이상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3,300원 삼겹살이라고 해서 돈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수백 개가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고기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시초인데,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니까 그때는 또 수입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삼겹살보다 싼 소고기라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뭐 공룡고기 같은 그 무한리필 소고기 전문 브랜드라든지, 돈데이에서 만든 뭐 고기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고기 전문점 무스, 뭐 소가조아 이런 식으로 소갈비살로 만든 브랜드들이 미친 듯이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돼지고기 중에서 또 갈매기살이 또 싸졌네. 그 당시에 국산 삼겹살 가격이 5,500원, 6,000원 막 이럴 때였는데, 갈매기가 키로에 5,500원, 6,000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그때는 마포 갈매기나 뭐 설해 갈매기, 막 갈매기살이 고급인데 이게 싸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한참 막 수백 개가 막 나가고, 거기다가 구지역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산 돼지들이 살처분되면서 국산 돼지들이 다 전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수입 돼지,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정도, 그때 우리나라는 원래 돼지를 수입을 안 했어요. 2010년도 전에만 해도. 그때 수입 돼지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들어왔죠. 그것도 막 진짜 싸게, 삼겹살도 키로에 5,000원? 키로에 5,000원에 뭐 칠레산, 뭐 독일산, 오스트리아산 막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한리필 삼겹살 브랜드들이 뭐 불란서 삼겹살이라든지, 엉터리 생고기 브랜드나 엉터리 뭐 생고기 뭐 두 번째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무튼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그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돼지고기 광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수입 소고기 갈비살이 또 싸. 갈비살이 또 싼데 그 갈비살에다가 또 뭐 좀 연육제 같은 걸 좀 기술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갈비살이 보들보들하니, 근데 프랜차이즈는 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싸게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600g 플러스 600g을 더 줍니다 해가지고 뭐 그램이 나오고 뭐 불소식당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수백 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많이 나가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고기값이. 그러다 보니까 뭐 수입 소갈비살이 또 지나니까 그게 또 비싸지니까 이젠 돼지 갈비, 이 목전지살이 엄청 싸네. 그러면 돼지갈비다 해가지고 이제 돼지갈비로다가 또 바꿔가지고 이제 돼지갈비랑 목전이랑 붙여가지고 뭐 명륜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미친듯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또 차돌박이가 갑자기 싸졌네. 그럼 차돌박이 브랜드가 나와서 뭐 2차돌이 나오고 1차돌이 나오고 차돌풍이 나오고, 차돌박이 전문점들이 뭐 우리나라 차돌박이를 다
흡수할 것처럼 나오고, 수입산 뭐 육고기, 돼지고기도 다 비싸지. 야, 이제는 결국에는 이게 다 비싸져가지고 고기 뭘로다 남겨야 되냐. 그래도 역시 닭고기가 제일 싸구나 해가지고 국산 고기 중에 제일 싼 닭을 이용해서 이제 숯불 구이집이 막 생기고, 항상 그 시점에 가장 싼 원육 그걸 기반으로다가 화려하게 마케팅을 하고 화려하게 대박 행진을 외치고, 거기에 뭐 조금 사이드 메뉴를 조입해서 차별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이 구워 먹는 거를 어떤 뭐 신기술을 써가지고 인스타에서 이것 때문에 뭐 인기가 좋고, 싸디싼 식재료를 가지고 소비자들은 싸게 느끼니까 이건 가성비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대박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따져봐도 가맹점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사 수익은 수직 상승하는 거고, 매장 하나당 5천만 원만 팔아도 본사 수익은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은 잡히겠더라고요. 1억 팔면 본사는 한 1000만 원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고기 프랜차이즈.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못해요.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또 고깃집 하던 사람들은 다른 거 하다 보면 매출이 작으니까 이게 감질만 와서 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본사는 매출이 높으면 이게 무조건 좋은 건데 가맹점은 어떨까요? 고기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고기 프랜차이즈에서 돈 많이 버는 점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선수들 개념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초보들이 꼭 그 하단에서 그렇게 고만고만 다 망해 가잖아요. 그 매출 5천, 1억 이거 팔기 위해서 그 고정비에 또 그거 차린다고 투자금 썼지, 또 이 일이 좀 고돼요. 힘들죠. 애들 관리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팔 때는 그래도 한 1,500 정도 가져간 것 같았는데 다음 달 막 5천 팔았네. 그럼 갑자기 까졌어. 근데 1년 딱 계산해 보니까 내 계산법으로는 얼마 정도 남은 건 맞는데, 한번 세금 한번 내고 나니까 야, 이건 내가 남긴 것도 아니었구나. 매출이 높으면 어차피 세금도 그만큼 내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쓰니까 나중에 줘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또 내가 했던 그 아이템이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미투 브랜드가 막 생겨. 그럼 우리 가맹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미투 가맹점도 많아져. 그럼 미투 브랜드가 계속 생기면 또 수급이 딸려지니까 처음 받았던 그 원재료 가격이 또 올라가네. 그럼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팔면 팔수록 까지게 되는, 그러면서 도태되는, 매출은 있는데 나는 까지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일이 생기죠. 장사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잘 되면 본사가 좋은데 안 되면 본사는 뭐 다음 브랜드 준비하면 그만이지만, 국산 돼지 브랜드로 했다가 지금 수입산 삼겹살이 싸지니까 그 수입 삼겹살 브랜드 만들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초보 가맹점들은 어떻게 뭐 피벗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덤비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소 생갈비나 이런 것도 유행하는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굳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프랜차이즈들이 그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거를 또 스스로 창조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원래 그 아이템으로다가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유명하게 또 장사하는 개인집들이 꼭 있어요. 프랜차이즈 기술자들은 또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통하는 걸 보고서, 만약에 뭐 생갈비 브랜드가 있어, 수입 삼겹살 브랜드가 있어, 그럼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집들이. 그럼 그걸 보고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본점도 만들고, 대신에 그 개인집들이 못하는 기술팀이 투입이 되니까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좋게 하고, 사이드 메뉴도 좀 요즘 신박한 거 좀 이렇게 같이 좀 하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좀 그럴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브랜드가 턱하니 생기는 겁니다. 초보 창업자들이 원조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초보 창업자가 뭐 원주한테 가서 저 창업시켜주세요 이런다고 이게 됩니까? 그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초보를 이렇게 차려주고 싶어도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업의 A부터 Z까지 그걸 어떻게 다 컨트롤해서 오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 초보들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겠다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고기 프랜차이즈 흥망성쇠는 계속되고 있고, 매년 쏟아지는 대학생들 나오듯이 초보 창업자들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에 유행하는 그 고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요, 딱 안 죽은 만큼 벌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초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프로들은 또 초창기에, 고수들이죠, 초창기에 막 올라가는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돈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프랜차이즈가 뭐가 좋은지 다 내 눈으로 보고 딱 적당하게 투자하고 적당하게 벌고 또 아주 재밌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 초보들이 문제인 겁니다. 삼겹살 가격보다 싼 소고기가 뭐 유행을 하고, 이제는 소고기보다 이제 프리미엄 돼지고기다 뭐 이런 게 또 유행하고, 돼지의 어느 부위, 소의 어느 부위, 계속 부위별로다가 그 시세 차이가 계속 변하니까 계속 싼 것들로 인한 계속 아이템들은 나오겠죠.
그 브랜드가 유명해지려고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 소고기 원물 가격을 좀 쳐보십시오. 그 가격이 얼마나 싸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소비자들이나 초보 창업자들은 그걸 보면 아, 가성비 있게 느끼고 내가 손님이라도 먹겠다 뭐 이러면서 뭐 본인 창업에 대한 이런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명분 삼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가 문제죠. 그러니까 모쪼록 고기 프랜차이즈의 패턴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창업봉을 실행을 하냐 아니면 살짝 죽이느냐, 이걸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풀지였습니다.